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하 다들 안녕.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어 월요일인데 다들 어떻게 월요병 잘 극복하고들 왔습니까? 월요병은 잘 극복들 했어요? 네. 아이고, 월요병이 지나가고 이제 월요일 밤이니까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면서 방송 보시고 잘 푹 쉰 다음에 우리 또 화요일을 맞이합시다. 네, 그래요. 저는 오늘 조금 일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루를 보냈는데 요즘 뭐라 그래야 되지? 피곤한 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는 걸 참 잘 못해요. 네, 네. 어제 밤에 잘 때 아침에 운동 나갈 때 캐스 뛰게제 하고 이렇게 자러 갔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산책을 못 나갔습니다. 네, 뭐 그냥 또 늘상 늘 우리가 보아오던 그 교수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네,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운동 못 가고 그냥 집에서 가볍게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일을 좀 했습니다. 네, 일을 좀 하고 내일도 아마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뭐랄까요, 편하니까요.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제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제 우리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제 티메시아를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찐텐으로 좀뭐 빡이 쳐가지고 욕을 하면서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방송 끝날 때 다들 이제 반농 반진으로 이러다가 꿈에 티메시가 나오겠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방송했었잖아요. 아씨 나 진짜로 꿈에 나왔어. 이씨. 걔 그지 같아가지고 나 진짜 꿈 내용은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말해서 꿈이 그럴 때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분명히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꿈에서 깼을 때 씨 그지 같네 라는 느낌으로 딱 깨고 까먹었는데 기억이 나는 건 모자님 어서 오세요. 베아베아.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제 티메시아 하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딱 그건 거야. 그 포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제 우리 마지막에 잡았던 그 찐보스 있는 데서 뭐 이렇게 무슨 포자가 막 이래가지고 그 포자 깨고 막 그래야지 독구름 없어지고 막 질병구름 없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꿈에서 내가 그걸 깨고 있는 거야. 그거에 막 깨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것만 딱 기억이 나. 어, 그것만 기억이 나. 소울루트 클리어하면 꿈에서 나옴. 진짜 악몽. 아, 근데 제가 소울류를 진짜 좋아해요. 뭐 이게 제가 뭐 소울류 하는 걸 모자님 아마 뭐 방송에서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소울류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소울류 게임을 할 때 설령 와 진짜 개놈 새끼 뭐 패턴이 뭐 이따위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도 찐으로 빡치진 않거든요. 와 근데 티메시아 진짜 찐으로 빡치더라고 어저께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요. 일단 닥소울 3가 저는 제일 좋았긴 했어요. 솔직히 닥소 3가 제일 좋았고 엘든링은 너무 재밌고 진짜 어떻게 보면 닥소 3보다 더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오픈월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엘든링보다도 닥소 3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닥소 3 특유의 그 뭐랄까 좀 묵직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엘든링도 물론 다른 소울류하고 비교하면 묵직한 편이긴 하지만 솔직히 전회라고 우리는 하죠. 이제 닥소3에선 전기로만 이렇게 되어 있던 거가 이제
전기의 전회라는 게 이제 생겼잖아요, 엘든링에서. 그래서 그 전회, 솔직히 엘든링이 전회링이라고 뭐 한때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전에 막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그레이트 스타즈에다가 난격 달고서 무지성 난격 막 이거 하고 있고 막 다들 그레이트 소드에다가 사자백이다 킹자백이다 막 이러고 있고 그게 약간 묵직하기는 묵직한데 내가 생각했던 그 묵직함은 아니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물론 엘든링은 너무너무 재밌었죠. 엘든링이 재미가 없었던 건 절대 아니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갓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닥소 3가 더 좋았다? 이상하게 엘든링은 재미는 있는데 뭔가 항상 아쉬운 느낌이 남아서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뭔가 아쉽다? 약간 엘든링 이상한 전에만 쓰고 다녀서 엘든링 그쵸 막 진짜 전에 갖다 붙이면서 막 별의별 거 다 하고 다녔었죠. DLC 나오면 또 이제 해야죠. DLC 나오기 전에 재활 훈련 겸 해가지고 한 회차 더 돌고 그 회차 다 돈 다음에 자연스럽게 DLC로 넘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능 빌드를 한 적이 없는 엔드링 유저. 그 약간 그런 거 있어. 성능 빌드 하면은 오 좋긴 진짜 좋은데 해놓고 나서 근데 재미는 없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재밌는 거는 뭐랄까 구데기 같은 빌드를 해가지고 아 이그지 이러면서 하는 그 똥맛 그런 게 좀 있죠. 시사녀라는 진짜 저도 너무 너무 별로 같아서 안 썼어요. 뭐 갖고는 있지만 쓰진 않았어. 호라루의 땅 흔들기다. 가자 이것이 퍼스트 엘든 로드다 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호라루의 땅 흔들기. 우와. 그렇죠. 로망이 있지. 아 호라루는 로망이죠. 아 그치. godfree 너무 멋있었어. 솔직히 뭐랄까 보스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포스의 느낌은 엘든링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뭐냐 고드프리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 고붕이긴 하지만 고붕이도 뭐랄까 고붕이 나름의 멋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우리 다 그거 알잖아요. All Father, witness, bear witness 이거 할 때 그 고봉이에 오 이건 있잖아 다시. 솔직히 1회차 했었을 때 그 고봉이의 그것은 다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불본 불본이 진짜 충격적이긴 했죠. 솔직히 저는 불본을 보면서 느낀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소니가 미야자키한테 야 니네 소울라이크 되게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야 소울라이크로 우리 거 독점작 하나 만들어줘 약간 이래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불본이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걸까? 그 미야자키가 약간 아씨 귀찮아 닥소 2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씨 왜 불러 제끼는 거야. 아 나 닥소 2 아이씨 야 잠깐만 니네가 하고 있어봐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불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 뭔가 기분이 더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소니의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이러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야지 개놈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못하던 거 다 한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에이 징그럽게 최대한 징그럽게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역질 날 정도로 징그럽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막 만들었는데 만족스러운 거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악 불본 하악 불본 막 이러면서 막 불본 60프레임으로 리마스터 안 해주시나요 막 이러면서 죄다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맞아요. 진짜 그 과감함이 진짜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기괴하고 좀 징그럽고 약간 이 코스믹 호러로 넘어가면 다들 이상하게 다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크툴루 신화를 일단 기본으로 끼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크툴루 신화를 참 좋아하는데 뭐랄까
빌보는 크툴루 신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툴루의 느낌이 좀 덜 난달까? 예, 조금 덜 나는 것 같아. 어. 분명 크툴루 신화를 모티브로 한 건 맞는데 크툴루의 느낌은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소울류 특유의 불사의 몸을 이제 만드는 그걸 위해서 만든 그 세계관이 진짜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닥소3나 다른 시리즈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사냥꾼의 꿈이라는 그 개념으로 해가지고 되게 그런 것도 좋고 불본도 진짜 좋죠. 변형무기 기믹, 아 그쵸. 뭐랄까, 전투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불본에 넣자 해서 만들었던 그 변형 기믹이 되게 매력적이긴 하죠. 무기마다 다 그게 또 있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진짜 불본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불본 2가 언젠가 나올 거라고 항상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불본 2는 떡상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불본 2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떡상하고 말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나올 것 같은 게 그 언제였지? 작년이었나? 작년 무슨 게임쇼였지? 작년 무슨 게임쇼에서 프롬이 그 자기네들 뭐라 그래죠? 부스에 거는 그 그럼 뭐라 그러죠? 그 자기네 프롬 소프트웨어 다 이거 박혀 있고 뒤에 막 이렇게 이미지 컷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메인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거 거기에 딱 자기네들 대표작이라고 이렇게 건 거에서 닥소울 시리즈, 세키로, 엘든링, 빌본 그리고 아모드 코어 이렇게 넣어놨었잖아요. 5개 이렇게 딱 넣어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대표적 저거에 아모드 코어를 넣었다고? 아모드 코어 설마 후속작 나오나? 에이 나올 리가 없잖아. 플스 3 때만 나오고 플스 4 때 안 나왔는데 라고 하는데 아모드 코어가 지금 결국에 나왔잖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불본도 버리지 않고 계속 한다면 불본 2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행복 회로를 이렇게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본 2 나와주지 않을까요? 불본 2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처음에 그거 나왔었을 때 아모드 코어 사람들이 막 나온다고 행복회로 돌리니까 미쳤냐고, 누가 아모드 코어를 지금 내겠냐고, 미야자키가 아무리 또라이여도 그건 안 낼 거다라고 막 사람들이 막 비웃었단 말이에요. 아모드 코어 빠들이 막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나오잖아. 진짜 그 아모드 코어 그 트레일러 영상 나왔을 때 진짜 질질 싸, 질질 싸버렸다 진짜. 그래서 8월 25일부터 제 방송은 아모드코어 강점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해야지. 아 근데 PC로 못해가지고 조금 그래요. 뭐랄까, 분명히 아모드코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모드코어를 해본 적은 없더라도 프롬이 지금 쌓아놓은 신뢰도가 너무 높으니까 프롬에서 이렇게 메카물 만들었다고? 미쳤네? 이러면서 할 사람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스팀으로 하실 텐데 지금 컴퓨터 사양이 2060이기 때문에 제가 신작 게임들을 컴퓨터에서 돌리는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아직 현역이긴 합니다만 신작 게임들은 돌리기 좀 무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프롬도 피해가지 못한 그 최적화 문제는 솔직히 엘든링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팀에서 하지 않고 플스5로 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재미도 솔직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무도 그거 하면은 또 하시는 스트리머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필수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불본투는 정말 PS5 독점으로 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김에 원두 60프레임으로 리마스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불본 리마스터 해주시면 안 되나요? 플스5에서 리마스터 버전으로 하고 싶어요. 미야자키상 리마스터 오네가이시마스. 리마스터 오네가이시마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아마 남은 올 한 해 게임 스케줄이 8월 25일에 아모드 코어를 할 거고, 아모드 코어로 한창 재미 좀 보다가 좀 이제 아모드 코어 뽕이 빠질 때쯤에 엘든링을 다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은 DLC가 나오겠죠. 엘든링 DLC 아마 올해 겨울에 나올 것 같은데 한 11월 달막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아니 늦어도 내년 1월? 근데 내년 1월이면은 DLC가 2년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보여주려고 2년이나 걸려. 하긴 뭐 11월에 나와도 뭐 도찐개찐 2년이긴 2년이네요. 그것도. 그 좀 볼륨이 큰 DLC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울류나 그냥 더 많이 하고 있을까? 이번에 티메시아 끝내고 나면은 그냥 소울류나 또 할까? 불본이나 불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왕, 세키로 아니면 근본 닥소3 그런 거 하면서 시간 보내다 보면은 아모드 코어가 출시되지 않을까요? 야, 와룡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안 했는데 와룡도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인왕 시리즈 자체를 제가 안 해봐서 인왕을 하고 와룡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인왕 시리즈를 제가 안 해봐가지고. 인왕 1은 그 컴플리트 에디션으로 지금 그 뭐냐 에픽 게임즈에 있고, 뭐 플스 카탈로그에도 있긴 한데 그게 컴플리트 에디션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닌가? 맞나? 홍시 안녕, 어서 오고 들어와서리 않고. 하다 욕만 했다고요? 왜요?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갓겜이라고 엄청 다 칭찬하던데. 많이 어렵나? 사실 근데 인왕도 엄청 어렵다고 해가지고 조금 어 뭐랄까 기대 반 걱정 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어렵다기보다 게임이 좀 불쾌했어요. 아 진짜요? 오 역시 아무리 갓겜 소리를 들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근데 그럴 수 있죠. 확실히 누군가한테는 어떤 시스템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좀 불쾌할 수 있죠. 충분히. 사람들이 원체 막 칭찬을 하잖아요. 삼국지 좋아하면 재미있게 하실 것 같아요. 삼국지 무난하게 좋아해요. 막 엄청 좋아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삼국지 역시 삼국지지 약간 이런 느낌?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막 삼국지 그 이야기에 막 빠져 있다거나 좋아한다거나 덕질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근데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당장 저에겐 티메시아가 문제입니다. 티메시아 너무 불쾌해요. 저는 티메시아가 불쾌해요. 웰메이드 소울라이크라고 사람들이 다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쾌해요. 전 진짜 그 패링 시스템이 너무 빡빡해. 너무 빡빡해서 패링을 하지 않으면 데미지를 넣기가 힘들고, 근데 패링 타이밍이 너무 빡빡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한 번 패링 되면은 막 그 연타는 패링이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 패링 쳐야 되잖아. 탕탕탕탕탕탕 다 쳐야 되잖아. 그게 너무 불쾌해요. 어. 특히 지금 쌍검에 PTSD 와가지고 제가 어제 진짜 그 쌍검 든 중간 보스 같은 애한테 와 진짜 PTSD 올 정도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패링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패링 게임인데 저는 그리고 원래부터 제가 뭐 티메시아 시작할 때부터 우리 방송에서 나는 패링을 사실 잘 못하는 편이어서
다른 소울라이크 게임에서도 패링보다는 확실히 회피 위주로 많이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아 패링 너무 불쾌해 진짜. 차라리 회피하는 게임이면 좋겠어요. 엘든링이나 닥스홀3 같은 경우는 회피하면서 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케이스잖아요. 패링보다 훨씬 많이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패링 해도 어렵지도 않아. 닥소3나 엘든링은. 패링이 힘들면 와룡 절대 니은니은이에요.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아 그런 건가? 근데 티메시아 패링이 더 유독 더 불쾌한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티메시아 패링이 너무 불쾌해. 예를 들면 우리 세키로를 예로 들면, 세키로가 전형적인 패링 게임이잖아요. 근데 세키로는 패링 버튼을 타이밍을 맞춰 딱 누르면은 그 체간이 많이 차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그거를 딱 맞춰서 패링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패링이 되거나 혹은 가드가 되잖아요. 가드가 되잖아요. 누르고 있으면은 가드는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막고 있자 하고서 꾹 누르고 있으면 가드가 되는 게 물론 세키로의 그 패링 시스템이긴 하지만, 티메시아는 패링 타이밍이 안 그래도 빡빡한데 누르고 있다고 가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애들이 막 연타를 막 처적척 처적 턱턱턱 막 이러면서 쏴. 쌍검 같은 놈들 5, 6타를 막 타닥착 추죽착 이러면서 쓰는데, 막 그거를 한 타라도 패링을 타이밍을 못 맞추면 맞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야 되나? 심지어 경직도 있어 맞는데. 그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솔직히. 티메시아 지금 이제 첫 지역에 찐찐 보스가 지금 이제 남아있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찐찐 보스를 제가 잡아보고 6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어제 그 쌍검 때문에 굉장히 좀 불쾌했던 기억이 지금 가득가득 남아있어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아 짜증나 진짜. 너무 그런 거 좀 싫어요. 적당히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그것도 아니야. 피하기만 해서는 답도 없어. 패링을 무조건 해야 돼. 패링이 강제되는데 패링이 너무 빡빡하다. 거기다가 연타를 쓰는 적이 있다. 하드코어함이, 하드코어하다면 하드코어한 건데 조금 불쾌감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소울라이크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보스를 딱 잡고서 오는 그 성취감이 되게 커서, 아 잡았다 내가 이걸 해냈다 약간 이런 그 성취감 때문에 조금 막 몇 번 여러 번 죽고 막 힘들어도 재밌다고 하는 건데, 티메시아는 솔직히 첫 보스 잡았을 때 느낌이, 아 이번에 패턴 잘 나와서 겨우 잡았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성취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얘가 패턴이 쉬운 거만 써줬다? 물론 어느 정도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오늘 좀 더 해보고 내일도 해봐야죠. 와룡은 일단 인왕이 있으니까 인왕을 해보면서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아 근데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나 소울라이크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제 티메시 하면서 욕을 너무 해가지고 나 지금 좀 고민 중이야. 어제 방송 다시 보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진짜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아 진짜 어제 욕을 너무 많이 했어. 야 그거 삐처리 하려 그러면은 그거 삐처리 하느니 그냥 내일 방송을 새로 하이라이트를 하나 그냥 만드는 게 빠르겠다 야. 다시 보기를 어떻게 다 삐처리를 해 그 많은 걸. 방송이 좀 무삐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아, 이제 너무 너무 짜증 났었어. 솔직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약간,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약간 진지충 스타일이잖아, 내가. 그래서 평상시에도 욕하는 걸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방송할 때 욕도 거의 안 하고, 욕을 하더라도 정말 가볍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와, 진짜, 와, 어제처럼 그렇게 진짜 찐텐으로 빡치면은, 찐텐으로 빡쳐서 욕을 하니까, 내가 욕을 하는 게 너무 내 스스로가 좀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욕하는 거가 싫은 사람인데 욕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조금, 이 디지털 쪼가리한테, 디지털 쪼가리? 데이터 쪼가리한테 내가 찐텐으로 빡쳐서 욕을 했다라는 사실도 부끄러운데, 그거를 방송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욕이 좋은 게 아니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내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좀 창피하단 말이지. 아이씨,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또 방송 분위기 자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통받아서 데이터 쪼가리한테 열이 받아가지고 막 야이씨 발 그러면서 욕을 하고 막 이런 게, 사람들이 보기 재밌는 순간이면은 내가 찐텐으로 빡쳐도 그게 재미로 가는데, 내 방송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찐텐으로 빡치면 그냥 찐텐으로 빡치고 끝나니까. 아, 짜증나 그게. 근데 다른 소울라이크에서 내가 그렇게 화 안 내잖아요. 방송, 다른 방송 보신 분들 다 알잖아. 나 데몬즈 소울 하면서 내가 찐텐으로 빡쳐가지고 욕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데몬즈 소울 할 때는. 진짜 제메시야, 소울라이크 하면서 이렇게 나를 빡치게 하다니 대단한 게임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어려운 게임 하다 보면 좀 불합리한 구간이 없을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 불합리한 구간에서는 내가 좀 찐으로 좀 짜증 내는 것 같기는 해. 전에 우리 뭐였죠? 그 엔더 릴리스 할 때도 한 구간 진짜 너무 불합리하다고 내가 욕하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초창기 때, 그때도 찐으로 빡쳤었어. 그때 샷건 쳤잖아, 그래가지고. 복귀하고 처음으로 샷건 친 게 그거였던 것 같아. 오늘따라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나? 어제도 좀 간지러운 것 같았는데 오늘 더 간지러운 것 같아. 귀개로 귀를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파스락 파스락. 근데 나 귀 파는 거 되게 좋아해. 좋지 않다라는 거 아는데, 많이 하면 좋지 않은 거 아는데, 귀 파면 뭔가 시원하고 기분 좋지 않아? 너무 자주 파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만. 아, 베니님 ASMR 좀 설렐지도. ASMR이요? 음, 뭐 ASMR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그러니까 저 복귀하기 전 옛날 방송 때 제가 새벽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기로 하는 새벽 방송 한 번, 뭐 그냥 게릴라 혹은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애매해져서 변경해가지고 하는 새벽 방송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정도. 근데 정기적으로 제가 그때는 목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방송했었는데, 수면 방송이었죠. 수면 방송이었어요. 뭐 ASMR을 걸기는 했는데 딱히 ASMR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수면 방송을 했었어요. 어, 그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 그땐 저챗을 훨씬 많이 할 때기도 했고 저챗을 하던 시기다 보니까 애들이 맨날 제 방송을 들으면 나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나른해? 아닌데? 막 이랬더니 막 제가 목소리 자체가 좀 나른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또 밤에 이제 뭐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밤에 너무 시끄럽게 하면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막 시끄러워 막 이러시니까 밤에 좀 제가 이렇게 톤 다운하고 텐션 낮추고 좀 일부러 좀 작게 말하는 그런 편이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애들이 방송 보다가 교수님 방송 보다가 가끔 졸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송 시간을 좀 이제 제가 조정을 했었을 때, 그래 니들이 하도 졸리다고 하니까 나른하다고 하니까 목요일에 새벽으로 아예 잠을 재워주는 방송을 할게 해가지고 밤에 12시에 방송 켜서,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금요일 되는 그 12시에 방송을 켜서 새벽 3시에서 4시 막 이렇게까지 그냥 되게 잔잔하고 조용한 음악에 방송 화면도 막 이렇게 약간 밤하늘 같은 거 띄워놓고, 그러고 마이크 소리 이렇게 좀 작게 해서 가까이 한 다음에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방송했던 적이 있어요. 좀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에 새벽 방송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그러다가 자라고. 네. 그러면 이제 한 새벽 3시쯤 되면은 진짜로 이제 다들 자러 가가지고 채팅이 없어요. 새벽 3시쯤부터 채팅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도 할 거 해요. 막 예를 들면 악보 만들 거가 있으면 악보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키보드를 쓰니까 탁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막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이것도 이제 막 ASMR처럼 들어가고, 아니면 뭐 방송에서 뭐 이제 방송적으로 뭐 할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작업하고. 화사님 어서 오세요. 배아. 네. 그러면서 네. 새벽 방송을 꽤 오래 했었어요. 한 6개월 했나? 그 목요일 새벽 방송을 6개월은 안 했나? 근데 짧게는 안 했어. 한 4개월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매 목요일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 방송하고 금요일 날은 밤 방송을 했었나? 금요일 날? 뭐 아무튼 그렇게 막 약간 수면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ASMR이라면 ASMR이 올 수 있겠죠. 그때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어디 있지? 어느 거였더라?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네. 여기에서 뭐였지? 아, 이거였나?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든 다음에요. 나긋나긋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다들 잘 자요. 막 이러면서 막 우욱 목소리 막 깔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심심하면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양쪽 귀를 간질 이런 거. 네, 이딴 짓을 하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그 좌우 음향이 되는 건 아니고 제 5인패 프로그램에서 살짝 이거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거였고, 마이크를 좀 더 좋은 걸 쓰면 좌우 음향이 될 텐데, 양지향성 뭐 이런 거 마이크를 하면은 좌우 음향이나 그런 게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이크, 비싼 마이크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걸로 가지고 장난을 쳤죠. 근데 그때 나름 재밌게 했었어요. 또 그 방송만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새벽에 오랜만에 키셨네요. 이러면서 오시면은 제가 새벽 방송 목요일밖에 안 해요. 이러면은 아, 그러시구나. 이러시면서 잠이 잘 와요. 이러면서 막 이제 벌써 6월이 이제 좀 있으면은 오는군요. 일주일 좀 넘게 한 열흘 남았네요. 6월까지 한 열흘 남았네. 뭐 했다고 벌써 6월일까요? 그 저도 어느샌가 복귀하고 벌써 3, 4, 5 벌써 이제 좀 있으면 복귀한 지 4개월이 다 돼가네요.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 3개월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3개월 반. 3개월 반 동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걸 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수다 좀 떨고, 게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3개월 반이 되었네요. 시간 진짜 빠르다. 딱히 뭐 한 거 없는데 말이죠.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아니다. 이것저것 한 거 같긴 한데, 방송 복귀하고 이것저것 한 거 같긴 한데, 뭐랄까. 그렇다고 뭔가 되게 막, 다양하게 무언가를 했고, 막, 이런저런 막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어, 약간 그냥, 방송 3개월 정도 해서, 이것저것 한 거 같긴 한데, 그냥 뭐 평범하게 뭐 게임할 때 게임 방송했고, 게임 뭐 이거저거 했고, 그리고 저챗 여러분들이랑 뭐 수다 떠는 거는 뭐 저는 뭐 항상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수다 떨면서 그냥 시간 보냈다. 약간 이런 느낌? 음. 뭔가 많이 한 것 같으면서도 막 그렇진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호살님 어서 오세요. 이런 느낌. 호살님 호하 호하 어서 오시고요. 욤 욤. 얼마 전에 오랜만에 호살님이 방송하실 때 가서 봤었는데 낮 방송이었죠 그때 오후 방송이었나? 호살님 방송하실 때 가가지고 호하 했는데 호살님이 너무 격하게 반겨주셔가지고 뭐 물론 우리 호살님 텐션이야 뭐 언제나 좋지만 뭐랄까 격하게 너무 격하게 반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몰랐던 그날. 근데 진짜 호살님은 꾸준히 계속 열심히 방송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간에 쉬었다가 이제 돌아온 거다 보니까 그때 당시 방송하셨던 분들 중에 줄기차게 계속해서 방송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어, 호살님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제가 친했던 이제 스트리머 분들 중에는 뭐 환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맞아. 아니 호살님 환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환생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긴 하겠지만 글쎄요 많이 안 남아 계신 것 같기는 해요. 다들 여기저기 사라졌어. 그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한 네다섯 명? 네다섯 명 될까? 사실 이 방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쵸. 코로나 때 저도 뭐 비슷하지만 코로나 때 시작하신 분들이 참 많죠. 코로나가 진정되고 취업하고 굳이 방송해야 하나? 그쵸? 뭐 사실 그렇긴 해요. 그뭐
코로나가 없어져서라기보다는 코로나가 때문이 아니더라도 뭐 취업하고 뭐하고 하면 솔직히 방송이라는 게 일하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긴 하잖아요. 그또 애초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 나는 방송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퇴근을 하고 방송을 하고 하는 스케줄을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방송을 하면서 지내다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방송을 하려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심심하니까 방송이나 해볼까 하는 사람 되게 많았죠. 그쵸? 그런 경우들 진짜 많았죠. 사실 뭐랄까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하셨던 분들의 대다수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류라고 생각해요. 네. 뭐랄까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방송해야지라고 맘먹고 이제 준비를 해서 방송을 딱 시작했는데 제가 마치 코로나를 몰고 온 것 마냥 제 방송 시작과 함께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졌단 말이죠. 아, 최악이 방송에서 인기 많아지니까 돈 벌어야지 했는데 돈이 안 벌어지니까 투수나 만나야지 하는 사람들. 아, 그쵸, 있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내가 우리 투수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스트리머는 그냥 인터넷에서 함께 시간을 이렇게 대화하며 보낼 수 있는 어떤 인터넷 속의 어떤 사람일 뿐이지 너의 어떤 실생활에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라고. 스트리머 조심해라. 나도 믿지 마라. 제가 맨날 하던 말. 나도 스트리머다. 나도 믿지 마라. 그저 그냥 너의 여가 시간을 함께 대화해 줄 수 있는, 수다 떨어 줄 수 있는, 혹은 너가 여가 시간에 어떤 거를 보고 싶을 때 귀를 그냥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뭐 너의 뭐 인생의 무언가가 아니다. 맨날 하던 얘기죠. 다행히 제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투수들 중에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한 친구들이 없기는 한데 주변에 너무 많죠? 누가 어쨌네 저쨌네 누가 나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트위터에 스트리머 누구를 공론화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너무 많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조금 저도 그때 당시 이제 또 저도 때마침 이제 공부 시작하면서 방송을 쉬는 타이밍이 된 거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서 트위치판 자체에 조금 약간 환멸감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좀 트위치를 안 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작년에 여름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지쳐 있었을 때 유일하게 시간을 때우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트위치였어서 방송을 다시 보기 시작하다가 지금 다시 복귀를 한 거겠죠. 어. 닝구님 닝하닝하 어서오세요. 베하베하 들어 자리 앉으시고요. 저는 왜 나한테도 이런 애들 안 와? 나라면 진짜 즐겨줄 텐데 이러면서 왜? 아, 그런 애들 오면은 말 혼내주는 거야? 호살님이 혼내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와가지고 악질짓 하는 친구들? 저도 막 나이가 적지 않으니까 세상에나 그런 거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호모나 세상에나. 그래? 네가 그런 의도구나. 저는 악질 투수들이 제 방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웃으면서 정말 잘근잘근 씹어줄 수 있는. 아, 내 방 와서 악질짓 했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잘근잘근 씹은 다음에 벤 때리고 저기 내보내줄 수 있는데 딱 열받을 타이밍에 딱 채팅으로 욕을 쓰고 있을 것 같은 타이밍에 딱 벤 때리고서 안녕 이래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막 질 뻔해질 수 있는데 뭐야. 저는 그런 분들 너무 정신승리 많이 하니까. 정신승리, 그쵸, 보통 정신승리들을 하려고 하죠. 음. 근데 뭐 사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그때 유독 심했다라는 거는 그때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느낌인 거지. 여전히 똑같이 있는 것 같아. 악질 악질들도 여전히 많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트위치라는 플랫폼을 만남의 광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스트리머들도 아직도 여전히 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냥 너 왜 말 그렇게 하니? 이러면서 진짜 걔 나쁜 놈 만들어버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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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악질 놈들 중에 진짜 그런 걸 즐기는 애들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악질들을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웃으면서 혼꾸녕을 내준다 그래야 될까? 응. 인생은 현실이야, 엄마,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그거를 이제 날려주면은 애들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딱 욕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딱 그 타이밍에 벤을 딱 때려주면은 응 네가 짐 욕했음 네가 짐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저는 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근데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제 방송엔 많이 안 왔었어요. 음. 진짜 한 두 명? 진짜 옛날에 그 한 1년 넘게 방송했었을 때도 한 두 명 있었나? 그런 애가. 그리고 뭐 약간 플러팅을 한다 그래야 될까? 그런 아까 말한 우리 그런 케이스들은 저는 없었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 물론 뭐 이제 보통 트위치판에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남자 스트리머들이 많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없었던 것 같아. 전 미안하다면서 채팅 잘 쳐주던데. 아 그래요? 착한 친구였네. 착한 친구여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네. 못된 친구들은 그러지도 않아요. 못된 친구들은 막 그 울려놓고 막 울려서 좋아하고 그런, 약간 자신의 그런 성향을 막 이렇게 뽐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남자 스트리머들한테는 글쎄요, 모르겠다. 오히려 되게 저는 그런 악질들은 보통 여자 스트리머 분들 방에서 많이 본 것 같아. 남자들한테는 무서워서 못하는 걸까? 사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인터넷에서 악질짓 하는 친구들 보면은 현생에서 참 음, 바보같이 사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 지금 굉장히 언어 순화하려고 열심히 단어 고르고 있어, 머릿속에서. 어리석게 사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랄까 조금 약간 강강약 강약약강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그렇게 잘 못하고 여자 스트리머 분들한테 그러는 친구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기억상. 네. 참 치사하고 치졸하다면 치졸한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때 당시의 일만은 아니고 요즘도 별반 다를 바는 없는데, 그때가 유독 사람이 이렇게 트위치에 많이 몰리면서 뭐랄까 트위치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막 많이 보였던 시기가 그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강약약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 호살님이 약간 강강약약이구나. 말이 꼬여. 강강약약.
그냥 저는 그냥 진짜 개샹마이 웨이.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어.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순간 약간 그런 타입인데 다 꺼져 막 약간 이러면서. 오늘 이렇게 브금이 왜 이렇게 막 메탈릭하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조금 부드러운 노래로 우리 좀 넘어가죠. 게샹마이가 강강약약이다? 그런가? 그쵸. 약한 사람한테 뭐 굳이 제가 강하게 할 그럴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약하고 내 앞에서 막 약한 모습만 보인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막 뭐랄까 저는 약간 세상을 편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음. 근데 잘 모르겠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사실 남한테 딱히 크게 관심도 없고 남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사는 내 세상이 바빠 죽겠는데 약간 저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자체를 신경을 좀 안 쓴다고 해야 될까? 그거를 내가 신경 쓴다거나 강무관심, 양무관심 약간 그런 느낌. 내가 그런 거를 신경 쓰는 사람이면은 이미 그 사람이 남이 아닌 케이스예요. 그냥 과자나 먹고 싶네요. 과자 마이쩡. 저는 항상 그래요. 내 MBTI도 항상 말하는 인프티제라고. 내 사람한테는 인프제고 남한테는 인티제라고. 저는 진짜 딱 약간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 사람한테는 그런 게샹마이 웨이가 아닌 스타일이에요. 되게 신경도 많이 쓰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막 생각하고 막 챙겨주려고도 하고 저 사람한테 챙김 받고도 싶어 하고 약간 좀 뭐랄까 되게 관계지향적이 되는데 남한테는 정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제발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 남한테는 나한테 왜 그러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 진짜 약간 그런 거야. 뭐 예를 들면은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사람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 내 사람인 사람이 나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진짜? 나 살 쪘어? 오이씨 야 네가 보기에 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찐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전혀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얼굴이나 봐. 나한테 관심 갖지 마. 막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음, 딱 그냥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타입인데 사실은 정이 많답니다. 대신 그 정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줘서 근데 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참 정을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넌 참 정이 많고 감성적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회사라던가 저랑 안 친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되게 좀 약간 되게 감정적인 면모가 별로 없고 음, 정도 별로 없는 타입. 약간 그런 사람이지. 이중적이야.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좀 있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제 성격은. 리몬산 기가 흐렸어다. 오늘 저녁에 지난주였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야식을 갑자기 먹어가지고 닭발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배가 고파서 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게
그날 술을 조금 마시면서 술 안주 겸 해가지고 먹은 거다 보니까 다 못 먹고 남겨놨었어요. 그 무뼈 국물 닭발을 시켰었거든요. 아, 그냥 무뼈 국물 닭발도 아니야. 아, 목요일이었어요, 화사님? 아, 목요일이었구나. 직화 무뼈 국물 닭발이었단 말이야. 직화 무뼈 국물 닭발. 이름도 참 길죠. 직화 무뼈 국물 닭발을 먹다가 한 3분의 1 정도 남긴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 남기고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오늘 저녁 먹기 전에 발견을 한 거지. 정확하게는 어머니가 야, 너 이거 언제 먹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요? 이러고 봤더니만 그게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냥 지금 먹어야겠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다시 팬에다가 볶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나는 되게 많이 남은 줄 알았어. 그게 한 반도 못 먹었나 봐라고 생각했는데 한 3분의 1도 안 남았더라고요.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제가. 그거 먹으면서 맥주를 한 캔 깠거든요. 맥주 한 캔을 지금 아직 다 못 먹어서 옆에 가지고 있습니다. 들리죠? 약간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가까워지면 라거가 참 좋은 것 같아. 어릴 때는 라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어씨, 무슨 소리야 이게? 전 어려요. 멍청아. 저는 어려서 라거를 좋아해요. 아무튼 대학생 때는 라거를 진짜 안 좋아했어요. 대학생 막 20살 21살일 때는 라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톡톡 쏘기만 하고 별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나는 독일 가가지고 독일을 가서 라거가 좋아졌어요. 어. 독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독일 가면은 뭐 카스 뭐 하이트 이런 거는 그냥 보리만 나는 그 탄산 뭐 그런 거다. 뭐 진짜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알코올 담긴 그 오줌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욕하는 사람, 그 라거 종류를 되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독일에서 진짜 전통 맥주나 무슨 맥주 뭐 진짜 다양한 맥주들을 원래도 옛날에도 맥주를 좋아했지만 더 다양한 맥주들을 현지에서 먹어봤잖아요. 그거 먹고 나니까 라거는 라거대로의 매력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하이트하고 카스가 그렇게 맛없는 라거가 아니야. 물론 훨씬 맛있는 맥주들이 더 많이 있죠. 그렇게 비교하면 라거가 그러니까 카스나 하이트가 그렇게 맛있는 맥주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렇다고 맛없는 맥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전에 그 자본주의에 굴복한 고든 램지라면서 고든 램지가 한국 와가지고 카스 광고 해주고 갔잖아요. 카스 맛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에 굴복한 고든 램지라고. 나는 고든 램지 얘기가 이해가 가요. 꽤 나쁘지 않은 라고요. 카스랑 하이트, 특히 카스. 하이트는 하이트대로, 카스는 카스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뭔가 되게 그 약간 프레임이 쓰여진 것 같기는 해. 맛없는 맥주다. 뭐 우리나라 맥주는 맥주도 아니다. 뭐 라거는 뭐 어쩌고 진퉁 맥주가 아니다. 카스하고 하이트는 쓰레기다. 뭐 약간 이런 프레임이 좀 씌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오히려. 솔직히 나는 하얼빈보다는 카스가 맛있어요. 하얼빈보다는 그 중국 맥주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하얼빈. 이렇게 한자 4개 이렇게 쫙 박혀 있는 초록 색깔 라벨 달려 있는 그거 있잖아요. 왜 제 최애 맥주 갖고 하얼빈 왜 아니 하얼빈이 맛이 없다는 여기 하얼빈 바가 있을 줄이야. 잠깐만. 아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울지마 하얼빈. 내가 아니 하얼빈이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하얼빈이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얼빈보다 저는 카스가 더 맛있더라. 제 개인 선호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무슨 맥주 판별기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거 좀 이거 참 이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거 참 하얼빈 맛있죠? 맛있어요 하얼빈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얼빈보다는 카스가 맛있더라. 라거 맛있는 거 참 많죠. 하얼빈도 괜찮고 칭따오도 맛있고 다 괜찮아요. 근데 또 하얼빈 좋아하시는 분들은 칭따오보다 하얼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름 이해가 가. 하얼빈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칭따오가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하얼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술이 힘들어. 근데 맛있어. 맞아요. 저는 소주만 아니면 돼요. 일단 소주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제 몸에도 잘 안 맞아서 숙취도 너무 심하고 좀 그래. 저는 그래서 소주가 제일 안 맞아요. 소주 별로. 소주보단 맥주가 훨씬 좋아요. 하지만 소맥은 그거는 뭐 저 술 섞어 마시는 거 안 좋아해요 하면서 소맥 말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1차에서 맥주를 먹었는데 2차 가서 소주 먹잖아요. 저 가요. 바로 가요. 그 섞이면서 몸 안에서 섞이면서 바로 가요. 근데 몸 안이 아니고 몸 바깥에서 섞은 다음에 먹으면 괜찮아. 소주랑 맥주가 몸 안에서 섞이면 안 좋은데 몸 밖에서 섞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것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다른 술을 뭐 소주만 먹었다던가 맥주만 먹었다던가 그러고 2차를 갔는데 소맥을 말면 그것도 가요. 약간 술이 1, 2차로 나뉘어서 섞이는 거가 몸에 좀 안 받는 편이에요. 근데 뭐 저한테 제 몸에 되게 잘 받는 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케나 보드카. 사케랑 보드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에 되게 잘 받는 술이거든요. 그래서 사케랑 보드카는 뭐 몇 차에서 나중에 어떻게 섞어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소주가 몸에 워낙 안 받는 스타일이어서 소맥을 제외하고 소주가 따르게 섞이는 방법은 다 가요. 제가 훅 진짜 한순간에 훅 가요. 사람들이 아니 얘 아까까지 멀쩡하던 애가 왜 이렇게 갔어 이럴 정도로 갑자기 훅 가요. 제가 그렇게 섞이면. 사케 좋죠. 사케 추릅추릅. 사케 추르륵. 사케 너무 좋아요. 예전에 제가 사는 지역에 그 가장 유명한 그 동네가 있어요. 그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번화가 쪽으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딱 한가운데는 아니고 중심 쪽에 그 사케 무한리필이었던 이자카야가 있었어요. 사케를 무한리필로 판다고? 엄청 싸구려 사케를 파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 가다가 한 3차였나? 4차? 3차였나 4차로 그냥 시간 때울 겸 술 마시러 가자 해가지고 간 거죠. 가가지고 거기서 사케를 계속 먹었죠. 근데 이미 약간 취기가 있는 상태로 가서 그랬는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계속 사케 좋아 사케 좋아 이러면서 계속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지금까지 먹어봤던 사케 중에 제일 맛있었던 사케는 일본에서 마신 사케였어요. 역시 3차 4차까지 가는 교수님 인싸인 걸까? 아니요, 그 지휘하던 데서 지휘하던 곳에서 이제 뭐 연주회 같은 거 이제 크게 한번 하고 나면은 뒤풀이 하잖아요. 제가 원래 뒤풀이를 잘 안 가는 편인데 뒤풀이를 이렇게 청년 단체여가지고 거기는 뒤풀이를 가면 이제 그런 특별한 날에는 좀 이제 다들 술을 좀 달리죠. 평상시에 안 달리던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은 뭐 3차, 4차 뭐 이렇게 가게 되죠. 어. 저는 그렇게 막 저는 오히려 아싸 기질이 더 강해요. 교수님은 아싸다로 메모해 주세요. 인싸 아니에요. 아싸 아싸. 제 친구가 저한테 맨날 그러는데, 야, 넌 인싸인 거 같아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인싸야, 나 만나는 사람 니네밖에 없어. 너 지난주에도 누구 만나고 어제도 누구 만났잖아. 너가 더 인싸야. 그러면은, 아닌데, 나는 그냥 학교 사람들 만나는 것뿐인데, 너 지금 학교 사람들을 네가 아직도 만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가 인싸였다라는 얘기인 거야 임마. 그러면은, 그런 건가 라고 자기 혼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인 척하는 인싸 아니고 진짜 아싸예요. 전 진짜 아싸입니다. 아까 닝구님 디코방이었지 그 얘기한 거. 어? 인싸들아 인싸들아, 디코방이 아니었지, 방송이었구나. 닝구님 아침에 작업방 할 때였구나. 인싸들아, 그것까지 가져가지 마라. 그 시티팝 얘기하면서, 인싸들아, 그것까지 가져가지 마라. 이건 우리 거다,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거는 우리 것이다. 가져가지 말아라. 아, 갑자기 그 갑자기 뭔가 아픈 생각이 드네요. 인싸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아싸들의 문화. 요즘은 인싸들도 트위치 안다면서요. 가지고 그 트위치에서 별풍선인가 뭐 받는다며 하면 거기서 이제 별풍선 아니고 도네이션이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 끔찍하다. 상상해 버렸어. 안돼, 상상해 버렸어. 끔찍하구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야. 그 다음부터 나의 대학 생활은 사라지는 거라고. 아, 막 이세돌 얘기하면서 막 그 뭐였지? 이세계 뭐? 그러면 이세돌? 막 이러면 이세돌? 바둑 기사? 아니 이세계 아이돌. 이세돌. 아, 그래? 아, 그래? 으악, 내 대학 생활이. 저는 대학교 때나 그럴 때는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 씹덕 아닌 척하는 일반인 코스프레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일반인 코스프레를 엄청 하다가 이제 저하고 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원체 내 사람하고 내 사람 아닌 거를 구분을 좀 심하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지내다가 내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오고 나랑 알고 지낸 지 오래되면 제가 십덕임을 서스럼 없이 막 이렇게 막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제 너 원래 이런 애였어? 라고 애들이 당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응, 원래 이랬어. 그러면은 아니, 너 원래 이런 거 나 못 봤는데. 응,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안 보여준 것뿐이야.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이 씹덕의 길을 걸어왔단 나 친구야. 막 이랬더. 이게 와타시다. 어, 너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씹덕의 길을 걸어온 나를 알고 있겠니? 막, 받아들이렴. 견뎌라 친구야.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네가 고른 친구란다 친구야. 막. 너가 고른 친구가 악강다워. 진짜 그런 느낌. 근데 그런 적은 있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그닥 막 친하지 않은 알던 친구인데, 친구의 친구 막 이런 식으로 알던 친구인데, 제가 제 친구하고 이제 친해진 지 좀 시간이 지나서 덕밍아웃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덕후인 걸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친구가 이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또 덕밍아웃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둘이 되게 친해지고, 그 가운데 껴있던 친구는 뭐지 이 새끼들이? 뭐지? 내가 알던 친구 놈들이 아니야. 아, 뭐지 이상해. 막 이러면서 가운데 낀 친구만 갑자기 어느 순간 외톨이가 되고, 일반인 혼자서 그 덕후들 사이에서 막 고통받았던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너도? 나도?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좀 웃기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이제 저도 십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여전히 십덕인가?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 요즘은 솔직히 뭐 애니메이션을 옛날만큼 보지는 않고, 보통은 게임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달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는 좀 정보나 정말 재밌어 보이는 것들만 조금 보는 편이어서, 어, 옛날에 그 십덕력은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 꼭 애니만 본다고 십덕이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거는 그렇긴 한데, 뭐랄까, 애니만 본다고 십덕은 아닌 건 맞긴 한데, 높은 확률로 십덕들은 애니를 보죠. 이건 너무 뼈를 때리는 건가? 저 봤어요. 행복한 두 배 방을 위시리스트에 줘. 근데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처음에, 저도 저번에 얘기했는데, 저도 처음에 애니로 입덕을 한 건 아니에요. 전 제이팝으로 입덕을 했기 때문에, 제이팝으로 입덕을 해서 일본 문화 자체를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봤어요. 막 일본 예능 방송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출연한 예능 방송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다가 일본은 이제 애니메이션 오프닝 엔딩 이런 거를 이제 그 뭐냐, 가수분들이 많이 부르시잖아요. 실제 싱글로도 발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번에 이 애니메이션 오프닝을 불렀대 하고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애니메이션도 볼까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애니메이션을 막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는 십덕이 되었던 거죠. 마약탄 애니 보고 입덕한 게 아닌가? 글쎄요. 저의 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딱히 지금 제가 처음 봤던 그 애니메이션이 뭐 띵작이다 뭐 이런 애니메이션도 아니에요. 예. 그냥 단순히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불렀던 오프닝을 듣기 위해서 봤던 애니메이션인데, 그냥 평범한 게 재밌었어요. 나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근데 재밌었으니까 재밌네, 애니메이션 재밌다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죠. 그때 당시까지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야 될까? 특별하게 막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을 챙겨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 물론 뭐 이제 투니버스나 막 이렇게 TV에서 하는 애니메이션들 말고 제가 따로 챙겨봤다던가 그런 건 없었어요. 자막이 달린 애니메이션을 처음 봤던 게 유유백서예요. 그 투니버스에서 유유백서 옛날에 자막해가지고 방송했었던 거 아세요? 그 투니버스에서 유유백서를 자막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하길래 더빙이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 그게. 그래서 와, 유유백서 재밌다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예, 오래된 애니메이션 헌터 작가님의 그 전작. 어. 근데 투니버스에서 그거를 해줬었어요. 어. 되게 옛날 거죠. 옛날 건데 투니버스에서 뭐 명작 애니메이션, 뭐 고전 명작 애니메이션 유유백서 막 이러면서 방송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자막으로 애니메이션을 본 게. 우와 막 이러면서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덕질을 하던 와중에 보게 됐던 애니메이션이 뭐였지?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처음 본 애니메이션이 내가 뭐였더라? 처음 본 애니메이션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덕질을 처음 한 애니메이션은 건담이에요. 건담으로 덕질을 시작을 했어요. 애니메이션 덕질은. 건담으로 덕질을 시작을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건담을 보다가 또 이제 차근차근 넘어갔죠. 다른 것들로. 애니 덕질을 근데 진짜 오래 하긴 오래 했네요. 고등학생 때부터 애니메이션 덕질을 했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건담을 처음 보고 건담으로 덕질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애니메이션 덕질을 했었어요. 그러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그냥 보던 거 계속 본다라는 느낌처럼 애니메이션을 계속 봐왔죠.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을 할 때쯤에 플스가 생겨서 플스를 하면서부터 게임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RPG 게임 몇 개 빼고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하지도 않았었어요. 뭐 롤은 대학생 때 이제 롤은 조금 했었어요. 애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애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롤은 조금 했었는데 하다가 아 이런 질병 게임은 질병이 맞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롤을 접었죠. 그러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플스가 생기면서 아 그래 이 콘솔 게임이 훨씬 재밌구나 온라인 게임보다 콘솔이 훨씬 좋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콘솔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다가 또 뭐 내가 뭐 덕질하지? 내가 무엇의 덕후였는지 이제는 좀 헷갈리기 시작해졌어. 아 마블이랑 DC 같은 거 그건 대학생 때부터 제가 덕질했거든요. 어, 코믹스 덕질 원작 막 챙겨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마블하고 DC 둘 다 안 봐요. 다 안 보고. 아 저 프로레슬링 되게 좋아요. 중학교 때 심심하면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유튜브에서 그냥 계속 프로레슬링 관련 유튜브 영상 계속 봐요. 지금도 막 주간으로 막 프로레슬링 막 하이라이트 같은 거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명하신 분들. 그냥 봐요. 근데 왜 내가 왜 그걸 재밌어 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재밌어 보고 있으면. 프로레슬링 너무 재밌어요. 어. 뭐라 그래야지? 그리고 뭐라 해야지? 기술 시전 잘하는 레슬러들도 너무 좋고 접수 잘해주는 사람을 전 더 좋아해요. 접수를 진짜 맛깔나게 해주는 레슬러들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마이크웍 좋은 레슬러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러니까 원래 TNA라는 이제 약간 1.5류 단체에 있다가 이 요즘 1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WWE에 나오는 선수인데 LA 나이트라고 있는데 LA 나이트를 보면서 드웨인 존슨의 레슬러 시절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드웨인 존슨이 이제 그 영화 배우 드웨인 존슨이 더 락이라고 이제 옛날에 WWE에서 레슬링을 하던 선수였잖아요. 근데 LA 나이트를 보면서 약간 드웨인 존슨의 모습이 막 떠올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 선수 1위 LA 나이트. 어머. 나 지금 방금 되게 이거를 떨어뜨려서 쨍강 소리가 나면서 무슨 머릿속에서 뭔가 빵 깨지는 듯 하면서 방금 너 존나 씹떡 같았어 라고 이렇게 뇌 속에서 누가 나한테 말해준 것 같았어.
아무도 관심 없는데 프로레슬링 얘기 혼자 신나가지고 막 한참 떠든 나를 이렇게 누가 뇌 속에서 너 개씹떡 같아 그만둬 이 자식아 이러면서 쨍그랑 이랬던 그게 뭔데 씹떡아. 이게 아까 그 얘기랑 뭐가 달라. 이 세계 뭐지? 아니 이세돌 이 세계 아이돌 줄여서 이세돌. 아 그래. 으아 이거랑 뭐가 달라 이게. 이게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지금. 아이씨. 이래서 씹덕이 안 되는 거야. 아 이세돌? 이세돌하니까 반응하는 저기 또 다른 씹덕이 계시군요. 이래서 씹덕은 땡. 동족 혐오다. 땡. 근데 사실 저는 이세돌 쪽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인지 알고 누가 멤버인지도 알고는 있는데 그분들 노래 한두 개 들어본 거 말고는 사실 이세돌 분들 잘 몰라요. 네. 버티버를 사실 그닥 막 이렇게 제가 홀로라이브는 제가 버티버를 홀로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접하기는 해서 홀로라이브하고 니지산지 쪽을 조금 보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쪽에 흥미가 조금 떨어지면서 사실 버티버 쪽에는 사실 요즘 버티버는 안 봐요 거의. 근데 이제 트위치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공부하던 게 조금 힘들었던 그 시기에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모전이. 원래 버튜버를 제가 안 봤는데 홀로라이브를 보다가 이제 그 이후로 안 봤는데 작년에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여름에 힘든 그 마음을 달래려고 뭔가 근데 할 게 없어서 트위치를 들어왔다가 우연히 본 게 이제 닝구 코코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버튜버라서 보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닝구 코코님을. 닝구 코코님이 버튜버라서 방송을 보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니에요. 예. 예. 아까도 잠깐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약간 좀 방송 자체에 조금 환멸도 느끼고 트위치 자체를 안 보던 시기였다가 그 트위치를 안 볼 때 홀로라이브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홀로라이브에 약간 흥미가 떨어지면서 버튜버 자체에 대한 흥미가 쭉 떨어졌는데 한국은 그때 버튜버 붐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하느라 아무것도 안 봤는데 공부하다가 좀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이제 여름에 방송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민포프님이 맨 처음이기는 했어요. 민포프님이 처음이었고 그 포프님 방송을 조금 보다가 포프님이 이제 레이드를 보낸 거를 통해서 닝구 코코님을 알게 된 거였죠.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세 분 다 데뷔하신 지가 이제 막 한 달도 안 되신 막 포포님은 진짜 제가 한 자릿수 막 4일차 막 이때부터 봤고 포포님은 닝구 코코님은 한 20일차 막 이때쯤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뭐 이제 요즘은 뭐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포포님 방송은 제가 사실 잘 못 가요. 예. 그 시간도 많이 겹치고 방송 시간도 많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못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닝구 코코 방송이 제가 보는 사실 버튜버 방송 중에는 유일하죠. 자꾸 손에서 귀이게 갖고 놀다 보니까 떨어뜨려서 짤근한거리네요. 죄송해요. 손에서 놔야지. 자꾸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돼 이런 걸. 그래서 뭐야 벌써 10시 반이네? 나 왜 이렇게 오늘 저체 오래 했어? 역시 얘기가 재밌으면은 오래 간다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재밌었던 거지? 그저 씹덕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씹덕은 씹덕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즐거워용. 후후 후훗 후훗 너무 즐기다는 우후훗. 좋습니다.
아, 네. 잠깐 일단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뭐 얘기하는 게 재밌으면 저 챗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화장실 갔다 오고 저 챗을 계속하든 게임으로 들어가든 뭐가 됐든 일단은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올 테니까 잠깐 음악 들으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면 금방 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와 버린 거임. 아 모자님 맞아. 나 모자님 보고 생각났어. 모자님 나 나 조이스틱 공수해 왔어. 아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나가지고 친구한테 그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쓰던 그 조이스틱은 아니고 그 친구가 옛날에 오락실 게임이 하고 집에서 하고 싶다고 그 조이스틱을 하나 이제 물어보길래 가성비 제일 좋은 거 메이크 스틱이라고 그거를 추천해 줬는데 예, 친구가 그거를 사서 갖고 있다가 요즘 안 하는 거 같길래 야 너 아직 그거 있냐? 그랬더니만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살게 나 주라 그랬더니만 그래? 밥 사? 그래가지고 밥 사? 그래 갖다 줄게 그러길래 밥을 사줬죠. 예. 그러고 가져왔어요. 아 갑자기 뭔가 막 땡겨가지고 근데 메이크 스틱이 좀 스팀하고 연결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이게 스틱 움직이는 대로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 아무튼 그래서 스틱을 가져왔어요. 예. 심심할 때 꺼내서 하려고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모자님하고 한번 뒷게임으로 한번 또 다시 붙어봐야겠어. 그날의 굴욕을 내 다시 갚으리. 야래 야래 널 죽이겠다. 또 어떻게 지려고? 또 어떻게 지려고? 아 또 승부욕을 자극하시네. 저기 그때는 제가 진짜 해본 적도 없는 패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조이스틱을 갖고 있는 저는 좀 다릅니다. 예. 모자님,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또, 당해가지고 또 어떤 애교와 매도 대사를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네? 모자님, 스틱이던 키보드던 결국 사람은 똑같다? 아,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요. 아, 참. 아,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모자님의 콧대를 제가 꺾어 드려야 되겠는데. 조만간에 우리 저기 뒤에서 한번 하시죠. 예. 모자님에게 벌칙을 제가 꼭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시죠. 예. 내가 이렇게 패배의 기록만 남기고 끝낼 수 없지.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한때 파랑단까지 바라봤던 사람인데 물론 의자에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긴 했지만 어? 그게 뭐라고? 파랑단은 바라만 봤어요. 파랑단은 못 갔고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의자단에서 의자에서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가지고 저기 밑으로 떨어진 적 그러고 나서 짜증나서 철권을 접었었거든요 제가. 너무 대단하다. 진짜 정말 혼꾸녕이 한번 나셔야겠어. 진짜 기스로 진짜 기스로 진짜 혼꾸녕을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모자님 오늘 또 오늘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주 크나큰 모자님이 아주 크나큰 그 벌칙을 제가 하실 수 있도록 흑역사를 생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놈이라뇨? 그 나름 거기 그 왕조의 왕이세요. 그분도 녹틱스 엑스칼럼이라고.
다른 게임에서 왕조의 왕이신 분이시라고요. 근데 저도 녹티스 할 줄 몰라. 전 녹티스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보통 기스만 연습했었고, 기스랑 뭐 릴리 또 뭐 했었지? 연습했던 캐릭터가 폴 조금 했었고. 모르지는 않아요. 아는데 제가 안 했을 뿐이죠. 딜캐나 그런 건 다 알죠. 딜캐 같은 건 웬만한 건 다 알고. 근데 그 뭐지? 할 줄을 몰라요. 할 줄을. 무섭네, 무서워. 진짜. 모자님 저 콧대를 내가 아주 그냥 납작하다 못해. 그 저기 내 해까지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드려야 되는데 진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오목 거울 마냥 이렇게 콧대를 그냥 에? 네, 납작을 넘어서서 오목 거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짜 조만간에 한번 하시죠. 뒷게임으로 한번 모자님하고 내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뭐 그때 정하도록 하고. 호에 코아이네 코아이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확실히 잘 못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내기했었을 때도 진짜 이길 줄 알고 했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 정도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헤헤 모자님 내기 시켜서 매도 대사 시켜야지 하면서 했는데 오이씨 아무리 키보드로 했다지 키보드도 아니야 패드로 했지. 그때 패드로 했다지만 너무 안 돼가지고 당황했어. 그래도 패드보단 당연히 스틱으로는 훨씬 더 잘하겠죠. 네. 아무튼 간에 다음번에 한번 합시다. 네. 오늘 이제 티메시아를 이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저께 티메시아에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또 어제처럼 찐텐으로 화낼까봐. 게임하면서 데이터 쪼가리한테 진짜 찐텐으로 화내는 건 너무너무 창피하고 싫은데 아무튼 간에 오늘 한번 다시 티메시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화내는 거 보고 싶어. 제가 화내는 걸 왜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내는 거 좀 창피해해요. 화내면 좀 창피하다 그래야 되나? 내가 이 데이터 쪼가리한테 화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좀 짱피해? 창피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방송에서 화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가끔씩 진짜로 화날 때가 있어. 하다 보면은 진짜로 화가 나. 분노 막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어제 근데 진짜 찐으로 화나가지고 게임하다가 진짜 욕 막 하면서 막 장난 아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찐찐 보스를 잡아야 돼가지고 그거부터 막 화를 내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도 바꿨고 화면 바꾸고서 본격적으로 티메시아로 들어가 볼게요. 음악 좀 일단 끄고